아무리 써도 줄어들지도 않고 지구나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도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이었는데요. 스파이더맨2에서 옥토퍼스 박사가 트리튬을 이용해서 인공태양을 개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등 SF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낸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인공태양의 온도를 1억 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온도를 30초간 유지하는 것까지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세계인들이 놀랐고 많은 나라의 연구진들이 한국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계의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의 역사상 기온이 가장 높은 폭염 속에서 치러졌던 도쿄올림픽만 보더라도 이상기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더위의 고통을 호소하고 실신을 하기도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허난성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수백 명이 실종되었고 1년치 비가 단 3일 만에 쏟아져 내려 10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가 내렸다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온실가스를 제일 크게 발생시키는 원인은 바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한때 산업화를 이끌어주기도 했던 화석연료가 지금은 저주의 단어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세계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풍력 등 여러 천연 에너지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대안은 바로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태양이 불타오르는 원리에 착안해서 수소를 원료로 하는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공태양을 만들어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수소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자원 고갈이나 온실가스 문제가 없어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지구 안에서 어떻게 1억 도의 인공태양을 계속 타오르게 만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억 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가스레인지 불이 1500도, 태양의 표면 온도는 5000도이고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정도인데 인공태양은 태양 중심 온도보다도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얼핏 듣기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온도를 지구상에서 구현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태양의 온도를 태양보다 뜨겁게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은 중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1500만 도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중력이 약한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불태우려면 1억 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죠. 한편에서는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인공태양의 핵융합도 위험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인공태양의 핵융합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과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분열은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원전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은 인간에게 유해한 방사선이 누출될 수 있는 문제와 핵폐기물 발생,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인공태양으로 만드는 핵융합 발전은 기존 원전처럼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고 폐기물도 인체에 해가 없는 헬륨이기 때문에 방사선 유출에 대한 문제도 없어 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진이나 해일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인공태양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폭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면 이론적으로 수소 연료 1g을 사용해 석탄 8톤으로 얻는 정도의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대용량으로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어 최근 인공태양은 탈원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범지구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또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국형 핵융합 장치인 K-스타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만이 핵융합 연구를 위한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가장 늦게 참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이 무슨 기술이 있냐? 라면서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인공태양은 물이라며 무시하는 반응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처럼 한국은 보란듯이 세계의 무시를 꺾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달성해냈습니다. K-스타는 최초로 플라스마 발생 실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2018년도에는 1억도 1.5초 달성, 2020년에는 20초간 유지, 2021년에는 30초 유지까지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눈부신 성과들을 내고 있는 중인 것이죠. 한국이 신기록을 세우고 그 신기록을 깨고 있는 것도 한국인 상황인 것입니다.
핵융합 연구에 일찍부터 뛰어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플라스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10초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한국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지네요. 앞으로 한국의 목표는 2026년까지 1억 도를 300초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300초를 유지할 수 있다면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24시간 365일 가동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40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전기세가 낮아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물품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공장의 자동화 또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난방이나 냉방을 하루 종일 가동해도 지구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해가스 또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나 스모그, 산성비 등의 환경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 왜 많은 나라들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인공태양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만하네요. 후발주자였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고 인공태양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렇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성과를 보며 한국의 기술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일본은 아직도 식민지의 향수에 젖어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1억 2천만 도의 플라스마 상태를 100초간 유지를 했다며 본인들이 세계 신기록이고 한국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이온 중 전자의 온도를 가열시켰을 뿐 이온 온도는 훨씬 낮아서 진정한 의미의 핵융합 상태는 도달하지 못했고 전자의 온도를 초고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프랑스도 30분 이상 유지한 적이 있어 중국의 100초는 그다지 큰 의미는 아니었죠. 어떻게든 한국보다 자신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버릇은 어디 가지 않나 보네요.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인공태양 세계 신기록에 대해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몇몇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은 기술력이라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용화를 못해서 기술 분야의 대일 적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 아마 다음에 추가 뉴스가 나오지 않아 차차 잊힐 케이스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어서 한국은 거들떠도 안 볼걸? 실용화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는 거 아냐? 시험관에서 성공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3월 말에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엎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네.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아직 실용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네요. 실용화된 다음 일본과 비교합시다. 아무 증거도 없이 말만 해봤자 아무도 신용하지 않는다. 성공했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바로 얼마 전에도 반도체 자재의 성공을 목청껏 외치더니 제품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고 결국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된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선 이미 100초까지 넘은 거 아니야? 한국은 아직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네. 중국은 이미 진작에 100초 넘겼어.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우릴 따라올 희망은 있겠지만 한국은 그냥 씻고 잠이나 자는 게 좋겠어.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열심히 과학 발전을 하네. 그래도 우리 중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 이렇게 크게 예상에 어긋나지 않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불과 8년 전까지만 해도 1억 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온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이 없다며 한국이 인공태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걸 보란듯이 해내고 있는 한국 연구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